자, 박근혜 이후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으로 오면서 더 이상 이제 그게 없어요. 국가를 어떻게 가져가야겠다라는 거는 없고, 뭐만 있냐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허니문입니다. 그 첫 대문을 연 게 대깨문이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인이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의 자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 윤석열이 등장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등장해가지고 문재인을 막아줄 줄 알았죠. 문재인에게 제동을 거는 사람으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이 문재인이 이렇게 나라를 망쳐놨으니 문재인을 좀 도륙해라. 그래서 박근혜를 도륙한 윤석열과 한동훈을 밀어줬죠. 사람들이 다 까먹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도륙하고 이명박을 도륙한 사람이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냐면은 너네가 박근혜랑 이명박을 도륙했듯이 문재인도 도륙해라 하고 뽑아놓은 거죠. 그랬더니 뭐 했습니까? 3년 동안 수사 한 번 진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을 내리더니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어떻게 계엄령을 내릴 건 줄 알고 다 그렇게 했고, 한동훈은 윤석열이 어떻게 그렇게 내릴 건 줄 알고 지금 불렀다고 그러죠. 그래 놓고는 자기는 마치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갔던 거죠. 제가 볼 때는 다 이게 아다리가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게 밝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밝혀진다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정말 보수를 무너뜨린, 정말 욕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죠. 보수의 땡땡땡, 보수의 꽃미남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했죠. 윤석열의 정책은 좌파 정책이고, 윤석열은 좌파 난민이다. 좌파에서 넘어온 난민을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리더로 세우니까 우리 이렇게 망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멍청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망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 보수를 망하게 만든 사람은 윤석열과 한동훈이고, 그걸 따라가는 윤어게인과 한파들이 지금 보수판을 다 망쳐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불러들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은 보수는 그냥 끝입니다. 자, 그걸 기억 못 하는 거예요. 자, 박근혜랑 이명박을 도륙했던 윤석열과 한동훈이 과연 좌파를 누구 하나 집어넣은 새끼가 있느냐 이거지. 그런데 윤어게인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느냐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박근혜랑 이명박은 우리의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를 먼저 던져봐야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조차도 좌파 정책을 썼기 때문에 저 기준에는 안 맞아요. 저 기준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보수를 품어야 된다 그러면 이명박과 박근혜까지는 품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과 한동훈을 품어야 되냐? 아니죠. 그들은 좌파입니다. 그들은 좌파에서 넘어온 좌파 난민들이죠. 예. 그래서 그 좌파 난민들을 품어야 되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못하면 보수는 재건이 없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을 버리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뭐 윤어게인 정도로 뭐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보수를 재건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윤석열 버리고 한동훈 버리십시오. 그래서 윤석열 빨아주는 저 자유한국당도 저건 좌파입니다. 저건 극우가 아니고요. 좌파입니다.
어떻게 빨 사람이 없어서 윤석열을 빱니까? 윤석열이 뭐 무슨 매수를 내다봐요? 국가 무슨 전복 세력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을 내쳐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걸 내치지 못하면은 보수는 미래가 없죠. 자, 이재명을 보십시오. 이재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내로남불을 갑니다. 내로남불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자산, 사유재산이라는 것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수입니다. 내가 청렴하게 살았다? 병신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선 내가 노력한 만큼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보수고요. 그게 국가에서 살아남는 개인이죠. 시민이죠. 내가 내 자신을 책임 못 지면 병신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면 그거는 시민이 아니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지킨 사유재산이 뭐가 있습니까? 자, 사유재산을 지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주거가 필요하고요. 하나는 우리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주거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내 사유재산 안에서 자유가 있다고. 사유재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공권력이 침해할 수 없어요. 뭐 하기 전까지 내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내가 국가에 되게 악질적인 사람이 아니라면은 우리 땅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사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현관문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들은 많이 봤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어떤 게 없다면은 그 안에 주거를 침입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다면요. 영장이 없이 들어갈 수 없으면은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문을 안 따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사유지입니다. 내 사유지를 갖고 내가 거기에서 그 안에 있으면은 철저하게 보장받아야 되는 게 자유예요. 자유를 얘기하면서 사유재산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가짜 자유예요. 해방이 뭔데요? 내가 내 집에서 벌거벗고 다닐 수 있으면 그게 해방이죠. 그게 자유죠. 내가 공공의 장소에 가서 벌거벗고 다니는 게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뭐가 자유예요? 내가 내 사무실, 내가 내 집,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자유입니다. 내 집에서 내가 벌거벗고 있는 거를요, 누군가가 왜 저 사람은 저 집에서 벌거벗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가 돼요? 네. 그거는 그 스토커입니다, 스토커. 왜 남의 집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이렇게 합니까? 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자유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밖에 나와서 막 벌거벗고 다니는 게 자유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거 뭡니까? 그래서 공연 음란죄가 생기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내가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그거는 공공 음란죄로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집에서 벌거벗고 있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 집 안에 있으면은 그런 거는 공연 음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법을 이렇게 쪼여버린다는 것은 이 나라를 자기 사유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안철수가 얘기를 잘했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담대를 막아놓고 본인은 편법한다. 이게 대통령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대통령은 집이 두 개니까. 어떻게 두 개입니까? 비공식적으로 두 개죠. 하나는 청와대든지 아니 용산 사저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살든 용산 사저를 살든 대통령에게 주어진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내 집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내 집안에서 살아야 되잖아. 1가구 1주택인데 대통령은 비공식 1가구 2주택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과 소유하는 곳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근저당을 놓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여러분이 근저당 놓고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아요. 뭐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나는 이사를 가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주거를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나는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그 곳에 가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 또 근저당을 잡혀 살아? 온 국민이 얘는 얘한테 근저당 잡히고 쟤는 쟤한테 근저당 잡히고 근저당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느냐는 거죠. 그 모범을 보인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근저당이 아니라 전세라는 제도를 사용하면 된다고. 전세라는 제도가 그 근저당 대신 생긴 거라고요. 옛날에는 전세가 없을 때는 근저당이 많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제도화 시키면서 전세라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 전세를 없앤 사람이 누구예요? 원희룡이에요. 원희룡 때부터 대출이 막혔다고. 소수에게만 주는 대출이었다고. 그래 놓고는 지금에 와가지고 이재명은 피할 수 있는 모든 편법을 다 동원해서 피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저들은 법을 바꿔서 자기 사유재산을 불리는 식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까지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저들은 철저하게 자기네 사유재산을 불리고 있죠. 저들은 다주택자를 비난하면서 임명하는 장관마다 다 다주택자였죠. 자, 흑석 김우경 무슨 법을 바꾸면서 그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다 취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래하지 못하게 해놓고 가격을 올려놓고 자기는 파는 겁니다. 자기만 팔 수 있으니까. 와, 이런 개꿀이 어디 있습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줄여놓고 공급을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수요는 있으니까. 수요를 아무리 줄이면 뭐합니까? 한 10명이라도 수요가 있으면서 있는 수요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쭉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데 우파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수라는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개인들이 집을 사는 거를 방해를 했다고 윤석열 3년 동안에 집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내 돈 주고 내 나와바리를 넓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거를 넓히는 걸 문제라고 삼아 놓고는 그러고 나서는 문제가 되면은 보수 쪽에서는 아무도 보호를 해주지 않아. 그냥 싹 다 도망갑니다. 그래 놓고 뭐 해? 지네들도 다주택자지. 그 이재명만 욕하겠습니까? 이해운은 어떻고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장동혁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저렇게 사는 애들이니까 비난하면 되지. 근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진보가 저렇게 사는 거는 그냥 냅두면 돼요. 그냥 누군가는 저 아니어도 비판하겠지만 보수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고. 그래서 저들을 비판할 자격은 있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가 문제죠,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그건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태한데도 불구하고, 안보도 안 되고, 국가의 군인이 죽었는데, 실종이 됐는데,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국민이 죽었는데, 경찰들은 무마시키고, 그게 생명이죠. 생명에 관한 문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말도 못하게 하는 자유, 입틀막법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죠. 지금 뭐 해야 되냐면 국회의원들이 이 입틀막법 가지고 본인들이 나서서 가지고 자기네들이 구속되더라도, 자기네들은 그거 있잖아. 자기네들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면책 특권을 왜 줬는데?
국민 대신 싸우라고 준 거야.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보수가 그렇게 병신 같아지니까. 그리고 나서 날뛰는 사람들은 누구야? 어? 당대표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했던 황교안. 60억씩 벌 때는 아무것도 안 했던 전환길. 어. 사업할 때는 다 망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국대 떡볶이. 국대 떡볶이는 떡볶이나 잘 만드십시오. 떡볶이 어디서 사야 되는지도 몰라. 맛대가리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제대로 하십시오. 응? 사업은 개판으로 하면서 나라를 살려? 네 사업이나 살리라고. 응? 그런 사람들이 보수판에서 날뛰게 만든 게 누구예요? 그게 국민의힘이라고. 그게 보수판이라고요.